옛 추억에 건담을 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이 유치원 때 이런 거 조립했어요. 유치원 때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작동 원고를 조립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걸.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저기 증기로 가는 그걸 발명은 아니고 이제 만들어진 그 프라모델 이렇게 배 예전에 이렇게 배 있잖아. 통통통통 해가지고 그 위에서 물을 끓이면 그 물을 끓이면 이제 방울이 뻥뻥 나오잖아요. 그 물이 끓으면 그걸로 통통통통 하는 통통배가 있었습니다. 2,000원짜리.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비슷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나이가 그 나이 때 그렇게 만드는 게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좀 앞서갔던 거죠.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기 유치원 때 그 모터로 움직이는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3,500원 주고 사서 그때 3,500원 되게 비싼 거였죠. 그때는 그 모터로 이렇게 배터리 넣어서 모터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되게 희귀품이었어요. 그거 사가지고 이제 조립을 했는데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너무 시시해서 한 30분 만에 다 만들고 엄마한테 또 돈을 달라 그래서 제 리라 유치원이랑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가. 그 문구점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살라 그랬어요, 비행기. 뭐 비행기가 이제 탱크나 비행기 같은 거 그거 모터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건 저기 그냥 저 장식용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러 그 문구점을 갔는데 그때 그 문구점 주인 아저씨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기억 같은 거 되게 잘해요. 좀 약간 그런 거 좀 천재성이 있어요, 제가. 그 문구점 아저씨가 이거 너무 간단하니까 그걸 만들어서 손에 들고 뛰어갔죠. 다른 걸 사러. 아저씨 이거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고를래 하면서 하니까 그 문구점 아저씨가 이게 네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벌써 다 만들었어? 네가 만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거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시시했거든요. 근데 그 문구점 주인은 제가 만든 것도 안 믿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그렇게 모터로 작동되는 그런 걸 갖다가 만들었을 거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타고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맨날 제가 컴파리를 제 스스로 재능 낭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혼자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무슨 과학상자 예전에 있었잖아요. 대강 다 탔어요, 제가. 그냥 다 놀랐어요, 그냥. 근데 너무 앞서서 못 탔어. 그러니까 그때 그 심사위원이었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전국대회 나갈 때 뭐라 그랬냐면 떨어졌어요, 그때. 근데 그 왜 떨어진 줄 아십니까? 왜 떨어졌냐면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얘가 초등학생은 우리 심사 그 기준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답게 만들어야 상을 탄대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만든 게 너무 초등학생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만들었냐면 다른 애들 그냥 이렇게 과학상자 해가지고 뭐 곰 만들고 뭐 비행기 만들고 이랬는데 저는 뭘 만들었냐면 실로 이렇게 그 포크레인 같처럼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이 기중기 있잖아요. 모터가 돌아가면 빙 해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 그걸 만들었다니까요. 그거 고등학생들이 만드는 건데?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엄마가 왜 우리 아들내미가 떨어졌냐고 따지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생 같은 걸 안 만들었대요. 그래서 떨어졌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거는 타고났었죠. 재능 낭비야. 씨발 짜나. 병신이야. 어떤 결론은 병신 됐어. 그래서 전 처음에 건담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사고 싶었어요. 그 총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M16 레밍턴 기억하십니까? 지금 1970년대, 지금 70년생, 80년생 초반 분은 기억할 거예요. 예전에 막 우지라는 총이 있어, 우지. 그러니까 그 막 피스톤에 휴지 끼워 넣고, 그때 저 피스톤에 휴지 안 껴놨어요, 저는. 피스톤을 갖다가 두 개를 꼈습니다, 저는. 휴지 같은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막 하고 막 그거 막 그때 그랬던, 그래서 그걸 사고 싶었어요. 한번 장전하면 팡 쏘면 나가는 비비탄 총을. 아, 근데 근데 그게 제일 사고 싶었던 게
그때 매그넘이라는 총이 있었는데 이렇게 뒤로 당겨 한 번 뒤로 당길 때마다 이렇게 공기 압축으로 돼가지고 수동총이 수동 베레타 기억나시 콜트 45. 근데 그게 매그넘 총이 있었어요. 아카데미에서 나온 그걸 사고 싶었는데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그건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를 하고 이제 건담을 산 거죠. 그 다 뒤졌어요. 안 팔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있잖아요. 자동차 있잖아요. 배터리 넣으면 가는 자동차. 뭐야. 이런 거. 예전에 이런 거 갖고 놀았잖아요. 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게 인기가 있었어요. 이 대회도 했어요. 아,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레저 스포츠라고 이제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하니까. 이거 트랙 따라 도는 게 있었잖아요. 대회가. 저 대회도 나갔어요. 여기다 제가 그때 모터 이제 이런 거에다 Z3만 끼우고 모터 Z3 진짜 르망 모터가 그때 우승했어. 르망 모터가. Z3만 끼우고 이제 막 그랬었죠. 근데 요거는 비슷한 게 지금도 나오는데 그 레밍턴 같은 M16, 레밍턴, 우지 이런 거 총 있잖아요.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샀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제타 플러스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제타 플러스. 제타 플러스 아십니까? 아는 분 알 거예요. 제타 플러스를 샀는데 이제 그게 갑자기 기억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선반에 좀 장식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샀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런 정밀하나 왕구는 일본 거 못 따라가요. 이게 처음에 사서 받아보면 이거 우리나라 거나 이거 되게 비싸죠. 일본 게 우리나라 거 가격이 3배예요. 예전에 이거 15,000원입니다. 25,000원, 3만원, 4만원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건 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요런 거 일본 거는 2만원이었고 우리나라 건 3,000원, 4,000원 했죠.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우리나라 건 2,000원이었는데 일본 거 7,000원, 8,000원 했어요. 9,000원하고. 그래도 저도 이제 그 예전에도 뭐 우리나라 거랑 이렇게만 보면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나라 거만 샀는데 일본 거 사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것들 디테일에서 이렇게 딱 해도 잘 맞잖아.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처지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부드럽고 딱. 진짜 정밀하게 진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거 사면은 막 이게 여기 끼우잖아요. 이렇게 끼우면은 그냥 팔이 한쪽은 이렇게 뻑뻑하고 한쪽은 축 처지고 팔 올려도 처져요. 이렇게 처져. 그리고 막 다리 부분도 뭐 이렇게 이런 게 잘 돌아가고 이거 보면 손도 되게 부드럽게 딱 맞게 돌아가요. 우리나라 건 막 이게 막 지멋대로 돌아가고 막 어떤 거 빠지고 막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은데 정밀하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이제 3년 전에 기구 설계를 한 거예요. 3D 프린터로 제작한 거. 기구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엇나가잖아요? 그럼 와꾸가 안 맞아. 이게 엄청나게 정밀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 온 지, 이거 개발해가지고, 벌써 5년 됐어, 4년 됐어, 벌써. 3D 프린터 썩겠어, 씨. 저 300만원짜리 저 큐비콘 저 ABS까지 출력되는 3D 프린터 저거 완전 장식품이야. 장식품 이제. 시간이 있어야지. 시간이. 책 쓰고 컴파일 하는 것마다 바빠 뒤지겠는데. 저기 출력하는데 12시간 걸려. 12시간. 아까 보여드렸던 그만한 거 출력하는데 1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데 여튼 이게 되게 많이 차나요. 우리나라 거랑 일본 거랑. 이런 것들은 더 그렇죠. 우리나라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리잖아요. 이게 헛돌아요. 봐요. 기아가 잘 안 맞아서. 이게 잡아도 돌아갑니다. 이게 사륜으로 되어 있는데 헛돌고 잘 안 맞는데 일본 거는 되게 부드럽게 진짜 정확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당연히 대회 나가는 건 전부 다 일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요런 거 가지고 놀았습니다. 요런 거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여자친구랑 같이 캠핑 가면 할 거 없잖아요. 뭐 여자친구 옆에 있는데 책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요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거 엄청 많아요. 이거 다 안 만든 거예요. 이렇게 포장도 안 뜯은 거예요, 이거. 아직까지도 있는데. 이거 시간이 없죠, 만들. 이것도 만들어서 장식해야 되는데. 아이씨. 제가 취미가 이 컴파운드 보호기 때문에 지금 활도 많아요. 활이 많습니다. 저기로 이제 여기가 11m거든요. 저기로 이제 조금 좀 치우고 이제 컴파운드 보호로 활만 쏘다가 이제 총도 한번 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립시총을 살라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지 이제. 물론 이런 프라모델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우리나라 것도 되게 많이 발전이 됐어요. 지금 아까 말했던 저 시대 때 저 지금 20년 전에는 삼성 노트북 사본 사람 알아. 삼성 그 당시 6mm 캠코더 막 그 캠코더도 진짜 큰 거였죠. 8mm에서 6mm로 넘어가는 시기도 아니었고 8mm였어. 8mm 8mm 캠코더에다가 막 그때 그 뭐야 금성이 잘 나갔죠. 금성 나오고 막 그땐 진짜 못 만들었어 우리나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벽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실크 벽지. 우리나라 이런 문양의 실크 벽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완전 옛날 가면 촌스러운 종이 벽지 있잖아요.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수입 벽지를 사야 이런 문양이 있었습니다. 이런 몰딩도 수입 사야 돼. 이거는 5년 전에 7년 전에도 없었어요. 7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수입 벽지 이렇게 그 실크 벽지 이렇게 이런 디자인을 못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벽지는 겁나 어접했어요, 진짜. 우리 시골집 가면 있는 그런 민무늬 종이 벽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우리나라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 벽지가 외국 것처럼 나와요. 수입 벽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벽지도 수입 벽지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싱크 벽지가 이렇게 식으로 좀 고급스럽게 잘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전에 이런 이거 우리나라 이런 게 어디 봐니 전부 다 수입이었어,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똑같이 뺏겨서 만들어서 요런 게 이제 저렴하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프라모델은 아직까지 정밀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교도 안 돼요. 딱 조립할 때 손으로 만져보면 알아. 이렇게 딱 돌아가는 것들. 그래서 프라모델은 그냥 일본 거 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왜 이렇게 겁나 못 만들어 우리나라. 그냥 기구 설계를 할 때 이거 기구 설계라 그래요. 할 때 제대로 된 사람을 안 쓰는 거지. 그리고 이 재료가 되게 중요해요. 이 재료 우리가 뭐 플라스틱 제품을 쓰면 어떤 거는 되게 플라스틱 괜찮고 핸드폰에 사용되는 배터리 커버 같은 거 그거 되게 질기고 엄청 정밀해요. 그 재료가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다이소에서 파는 2만원짜리 선풍기, 3천원짜리 선풍기 사면은 플라스틱이 허접하잖아요. 재료가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설계된 대로 이게 딱딱딱딱 잘 나오는 겁니다. 여튼, 완전 진짜 타고난, 타고난 발명가였는데, 에휴, 그거를 이제 저희 부모님이 못 하겠어요, 저를. 판사시킬 거라고. 그냥 공부를 잘했거든, 공부도.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보니 잘하거든. 또 웅변대 같은 데도 제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시키고, 엄마가 판사시킨다고, 제가 이거를 그 어릴 때 제가 막 선풍기를 뜯었어요. 선풍기 안에 설계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막 때리고 못하게 했거든요,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이 모양 이꼴이 된 거지. 그냥 뭐 학원 보낼 필요도 없었어. 그냥 애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냅뒀으면 됐어. 그럼 지금 최소한 저기 나사는 못 들어가도 진짜 저 폭스바겐 급에서 저기 자동차 설계, 엔진 설계 이런 걸 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거를 못 하겠다니까. 설계 같은 건 못해도 디자인이라도 하고 있었을 거야. 자동차 디자인. 아휴. 갑자기 이거 하니까 옛날 생각나네. 그 마지막 기회가 있었지. 마지막 기회가. 뭐지? 고등학교 때 미술부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그 미술 선생이, 제가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그림에도 소질이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 그리는 애들을 이제 미술부 선생이 이제 미술부를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기회였죠. 그때 저는 대생을 그냥 초등학교 이후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 고등학교 때 실력이 그림을 그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실력이 초등학교 때 실력이었어요. 그림 그리는 실력이. 근데 미술 선생님 보더니 홍익대 보내준다고. 너 홍익대 갈 수 있다고. 지금 서툴지만 조금만 다듬으면 100% 홍익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저보고 미술부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난리가 났지. 남자 새끼가 그림이나 그리고 자빠져 있을 거냐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때 마지막 기회였지. 그때 미술반 들었으면 지금 홍익대 가서 미술부 돼서 홍익대 졸업하고 저기 영국이나 어디로 이제 디자인 유학을 가서 지금 그래 들어갔겠죠. 근데 지금 이제 컴파니나
컴팔이나 처하고 있고, 씨, 이게 뭐야. 명절 때 씨 부모님 만나면 맨날 엄마가 맨날 그래. 네가 이렇게 됐을지 난 꿈에도 몰랐다고. 네가 너한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키웠냐고 나를. 아 애가 하고 싶은 거 냅뒀으면 아무런 문제고 그냥 그렇게 뭐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얘한테 막 그 과외를 시키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냅뒀으면 됐어.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하게. 왜? 아 웃겨. 아휴 미안하다 내 인생아. 그래서 제가 가게 간판 앞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가게 온 분들은 알 거야. 뭐 온 분이 거의 좀 있을 거예요 아마. 밖에 보면 적어놨잖아요. 그 출력해서 해놨어요. 그 포맥스에다가 출력해서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이게 완전 명언이야. 그래서 이 동네에서 지나다니다가 사람들이 이게 쫙 적혀 있어요.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미안하다 내 인생은 항상 후회의 연속이다. 뭐 이런 게 적혀 있는데 그 지나간 사람들이 보고 한참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문구가 조금 약간 철학적이고 좀 그냥 삶을 돌아보는 그런 좀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조금 좀 인생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외곽이라고 운동.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인생이 생각나.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은 길 가다가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더니 저거 밖에 적혀 있는 문구 그 직접 쓰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 그냥 그 저 문구를 보니까 지나간 사람이 생각나서 왔다고. 그냥 누가 썼나 궁금해서 물어보러 들어왔대요. 그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참 이거 미치는 거지. 그리고 옆에 또쫙 적고 이게 한 판씩 딱 적혀 있어. 한 판씩 그 문구가. 그리고 그 옆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저 컴프레셔는 그냥 예고도 없이 돌아가. 저 저소음으로 샀어야 돼. 컴프레셔는 저소음으로 사야 됩니다. 나중에 참고하세요. 하여튼 그 문구를 갖다가 제가 뭐요? 앞쪽을구만. 문구를 이제 적어놓은 것들을 건물을 사서 저기 대로변에다가 딱 해놓고 싶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로변에다가 딱 적어놓는 거지. 저 문구들을 딱 간판으로 딱 만드는 걸. 그러니까 건물에 바깥쪽에 딱 적혀 있는 거지.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그 사람들 대로변에 그 있으면 출근길에 버스 타거나 지하철 버스 타고 가다가 그걸 보면서 저 새끼 뭐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이거는 좀 너무 서글픈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괜찮은 게 옆에 또 붙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안하다 그날이 올 줄 알았다. 이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아닌가? 미안하다 그날이 올 줄 알았다.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미안하다 내 인생은 항상 후회의 연속이다. 이거 내 인생은 항상 후회의 연속이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뭐 걸어봐도 흙수저 뛰어봐도 흙수저더라. 이렇게 얼마나 괜찮습니까? 응? 그러니까 대충 살아. 그거를 이제 강남 저기 뭐야 뱅뱅사거리 정도의 그 코너에다가 그건 너무 비싸. 이 강남 저기 그 사거리 대로변에 2층짜리 조그만한 건물 많아요. 강남 쪽에 그 논현동 쪽은 특히 논현동이 저기 뭐야 저기 서초동 반포동 다 겁나 많아요. 거기다가 근데 그렇게 해서 딱 이제 해놓는 거죠. 건물 하나 사서 20짜리 싼 건물. 대로변이랑 30억, 한 40억 하겠네. 40억 하겠다, 40억. 근데 거긴 그렇게 비싼데 저기 수원은 싸요. 수원은 10억이면 저기 완전 대로변 말고 적당한 그 대로변 있잖아요. 차도 2차선 도로 그런 데 하나 사가지고 저기 그렇게 해놔야 됐어. 그런데 문제가 이거 이렇게 끼우는 거구나. 그런데 문제가 어 일본이 확실히 잘 만들어. 이 앞뒤가 비슷하게 생긴 것도 거꾸로 꼽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꾸로 꼽으면 팔이 안 접힙니다. 이 되게 작은 차인데도 이거를 반대로 뒤에서 꼽잖아요. 그럼 이 관절이
이게 되게 싼 건데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 이게 이렇게 꺾어야 되잖아. 팔이 안쪽으로. 뒤쪽은 이렇게만 꺾이고. 근데 거꾸로 끼우면 이게 앞으로 잘 안 접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잘 만들어, 역시 일본이. 이것도 손도 뽑을 수 있게끔 일부러 여기를 초점 안 잡아. 근데 또 뽑을 수 있게끔 약간 딸깍이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진짜 이게 섬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더 튀어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거 배터리 커버 딱 걸리듯이 손이 빠질 수 있도록. 이거 잘 만든다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못 만들어요. 아직 프라모델은. 이거 뭐요? 이거네. 프라모델은 이렇게 못 만들어. 이렇게. 되게 만족감이 좋아, 씨. 이건 이제 제일 싼 거라. 이게 4,000원인가? 그랬어요. 제일 싼 거부터 조립해야죠. 이게 몇 년 만에 하는 건데. 근 10년 만에 하는 건데. 그래서 도색이 이렇게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쳤습니까? 이렇게 도색하게. 그냥. 이게 1대 144죠. 1대 144는 사면 안 돼. 이게 너무 작아. 뽀대가 안 나. 1대 100 사야 돼, 1대 100. 1대 144는 진짜 얘들 500원짜리. 이것도 싼 거라 관절이 이게 완전 부드럽지가 않아요. 관절이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원하는 포즈가 다 안 나와. 다 안 나와서 좀 제약이 있어요. 포즈를 좀 해가지고 정식을 해야 할 텐데 포즈가 자연스럽게 안 나옵니다. 똑바로 서 있어 그냥. 됐어. 똑바로 서 있으면 너무 변신 같은데? 똑바로 잘 쓰지도 않아. 이게 흔들려요. 그런데 이제 15,000원짜리 이상부터는 이렇게 도색이 다 돼 있어요. 야, 이렇게 도색이 다 돼서 판매를 이런 시절이 왔구나. 도색이 다 돼서 판매하는. 예전에 에나멜로 다 칠했어 이거. 에나멜로 다 칠했어요 예전에. 잠깐만, 이거 도색돼 있나? 이건 싼 거라 도색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오, 이거 도색돼 있어. 이거 도색돼 있습니다. 이것도. 오, 좋아. 하나니까 재미없다. 제가 이 인테리어 이렇게 만든 거를 제가 되게 지금까지 왜 들고 다니냐면 이것도 프라모델처럼 저렇게 도색하고 조립한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 있잖아요. 요거 하나하나 다 도색한 겁니다. 제가 다 도색한 다음에 조립했어요. 저기 있는 거 다 하나하나 다 도색한 거예요. 다 색깔 다 칠한 다음에 조립한 거예요. 그게 공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보통 인테리어 작업할 때 다 목공 작업 한 다음에 딱 페인트로 도색하거든요. 이렇게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기 있는 거 저거를 다 띄었다가 다시 조립해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도색한 다음에 조립했기 때문에. 저 나무를 인테리어 할 때 나중에 띄어가서도 똑같이 재현하려면 색을 칠한 다음에 조립을 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저렇게 누가 합니까? 인테리어 업자들 전부 다 이렇게 하지. 저렇게 안 하지. 근데 제가 몇 번을 말했듯이 이제는 저렇게 원목 있잖아요. 삼나무 같은 거 저거 싼 거 싸요. 저걸로 벽을 장식하면 됩니다. 저기다 니스 칠해서 그냥 저 원판에 저기 25,000원밖에 안 한다고 설명했죠. 이제 골치 아프게 막 MDF 사서 막 여기 여기 공장에서 바른 시트지예요. 이건 공장에서 시트지 바르고 또는 직접 시트지 바른다고 개고생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원목이 쌉니다. 이건 1대 100이니까 좀 크겠지? 예전에 제타 플러스 그 정도 크기는 되겠지? 이것도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는 게 막 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예전에 3,500원 주고 샀었거든요. 이거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샀던 거 이것도 제 로봇으로 있었습니다. 장난감 방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만 골라서 사는 거죠. 물론 이거랑 똑같은 뭐지? 이게 뭐야? 똑같은 유닛은 아니지만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 중에 이제 제타 플러스를 제가 제일 아꼈는데 피닉스라고 소방차로 변신하는 로봇이 있었어요. 그거랑 제타 플러스랑 그 스페이스 뭐라고 우주선으로 변신하는 로봇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되게 아꼈는데 그건 다른 건 못 찾겠고 이제 건담 시리즈는 워낙 유명해서 이어져 오니까 이 제타 플러스는 있더라고요. 제타 플러스는 내일 오겠네. 이거는 관절 부분이 다 이렇게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드럽게 역시 1대 100을 사야 돼. 1대 144는 안 돼요.
1대 144는 안 돼. 허접해, 안 돼. 너 저리 가. 야, 이걸 이런 식으로, 야, 한 판에 여러, 야, 이거 원래 판마다 도색되는 건데, 한 판에 다른 색으로도 도색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야, 역시, 이런 거는 일본 놈들이 잘 만든다니까. 일본은 저기 원자폭탄 떨어져가지고, 저기, 멸망을 해야 돼요. 제가 좀 역사적으로 많이 아쉬웠던 순간이, 원폭 투어 할 때, 미국이 그, 몇 방 떨어뜨린 게 아니라 50개. 그냥 50개로 쑥대밭을 만들었어야 돼, 일본은.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50개를. 그냥 싹 전멸시키는 거지, 그냥. 일본 나라 자체를. 응? 그때 그랬어야 돼요. 그나저나, 우리 롤인가는, 갑자기 일하다가, 아, 저 너무 피곤해요. 집에 갔어. 초점이 안 맞는데. 미치겠다, 진짜. 초점 안 맞는다고 집에 갔어요. 좀 자고 온다고. 저녁, 저기, 어제 밤새도록 롤해가지고, 원래 오늘 일찍 나와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아니, 게임한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잤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오늘 6시인가? 몇 시에 나왔더라? 겁나 늦게 나왔어요. 네. 늦게 어차피 저기, 얘가 할 일은 인테리어 작업 저기 도와주는 거랑, 컴퓨터 기본 조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은 상관없죠. 그랬는데 오더니 1시간 일했나? 눈에 초점만 더 집에 갔어. 너무 졸리고 그렇다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온다고 해놓고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지. 멋있어. 역시. 아, 이거 재질도 다릅니다. 이거 약간 프렉시블 같은 재질이고, 이거 일반 ABS고. 재질도 달라요. 이 관절 부분은 약간 재질이 약간 부드러워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이제 꽉 껴야 되니까 약간 프레시블 같은 그걸로. 예, 역시 디테일이야. 야, 시대가 진짜 변하긴 변했구나. 자동차 우리 그 연결된 부분처럼 그렇게 만들어내요, 이걸. 이런 식으로 돼서 관절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놨네. 야, 진짜 이 완전 아재가 된 느낌입니다. 완벽한 아재로. 야, 이게 이렇게 발전이 됐구나. 참나. 이걸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드는 휴식. 아니, 휴식이 아니라 저 유튜브에 그 편집하던 영상 마저 영상하고 영상 올리고 책 좀 쓰다가 저기 영화 한 편 보고 심심할 때 하는 거 해야겠어요. 심심할 때가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진짜 머리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컴퓨터 수리도 하기 싫고 조립도 하기 싫고 책 쓰기도 싫고 영상 편집하기도 싫고 영화 보기도 귀찮을 때가 해야겠습니다.